안녕하세요. 건강빵 행복빵 진행자 김효은입니다. 빵 만들기 정말 어렵죠. 하지만 저희 명장님과 함께 만드시면 쉽고 맛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명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명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명장님, 지금 목에 뭔가를 막 달고 오셨는데 맞죠? 혹시 소개를 좀 싱가포르에서 그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72명 선수가 출전해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념으로 이 메달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과 함께 저희가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드실 건가요? 오늘은 그 폴리시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가볍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데 기본 베이스만 지키면은 또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바게트는 우리가 그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빵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 재료만 가지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빵의 어떤 텐션을 갖다 좋게 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이런 것만 잘 맞춰주면은 건강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게트는 이제 빵집에 보면 대부분 다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랑스 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 빵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하드 계열의 빵들이 많습니다. 겉은 딱딱하고 속은 좀 부드러운. 그래서 이제 바게트라든지 하드롤, 에삐, 뭐 샹삐용 이런 것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고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지면서 좀 질겨진다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3시간 안에 먹으면은 바깥 부분이 비스킷처럼 고소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전빵으로 이렇게 많이 인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바게트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바게트 다음에 이렇게 뭐 러스크라든지 마늘빵이라든지 이런 두 번째의 어떤 그런 제품들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드는 빵은 바게트 중에서 어떤 바게트라고 하셨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게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의 기본 재료만 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선행 작업을 해서 폴리시라는 바게트를 갖다가 오늘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시 바게트는 이제 폴리시라는 분이 좀 더 풍미가 좋은 바게트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미리 사진 한 6시간 이상을 갖다가 발효종을 갖다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반죽을 본 반죽에 넣어서 식감이라든지 이런 풍미를 갖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늘 폴리시 바게트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그 폴리시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네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폴리시의 이제 그 기본 재료인데 물, 밀가루, 이스트 요 3가지 가지고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하고 밀가루하고 1대1이고 이스트는 통상적으로 한 0.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6시간 정도 발효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먼저 이스트를 용해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 생 이스트거든요. 전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생 이스트는 뭐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한 유통기간이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실 때는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고. 네. 근데 생 이스트랑 다른 이스트 뭐 드라이 이스트라든지 요즘은 또 뭐 냉동 이스트, 요즘 이제 냉동 생지 같은 것들을 갖다 많이 쓰기 때문에 효모 자체가 차가운데 이렇게 그 내구성이 좋은 그런 이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가격 차이가 좀 더 비싸죠, 아무래도. 생 이스트가요? 네. 아니야, 생이스트가 좀 싸고 드라이라든지 냉동 이스트가 좀 더 비쌉니다. 생이라고 하면 조금 몸에 좋은 것 같아서 맞죠, 그렇죠. 비쌀 것 같은데. 미생물이 좀 더 이제 그대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우리가 이제 일반 우유하고 멸균 우유가 있듯이 멸균 우유는 균을 다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트가 충분히 이렇게 용해된 다음에 이제 밀가루 넣으셔야 됩니다. 냄새 한번 맡아봐도 네. 돼요? 약간 막걸리 냄새가 좀 어, 나요. 네, 진짜. 얘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효모를 갖다가 자, 그다음에 여기에 밀가루 넣으시고 이게 밀가루는 어떤 강력분 네, 씁니다. 강력분입니다. 그래서 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가 아예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해서 충분히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네. 예, 저어주시면 근데 이 폴리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폴리시라는 사람이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미리 반죽 일부를 갖다 이렇게 선행을 해서 반죽에 넣으니까 소화율도 좋고 빵의 텐션도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바게트 폴리시가 폴리시 바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좀 좋습니다. 아, 텐션이 네. 좋아서 많이 이용하나요? 네, 네. 이 방법을? 아. 네, 이 폴리쉬가 그 발효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한 2시간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부풀기 시작하면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놔두면은 이 친구가 한 3배, 4배 정도 부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반죽에다 넣어서 믹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그 과정을 폴리쉬라고. 네네네. 저희가 전번 시간에 쌀빵을 만들었잖아요. 쌀빵은 거의 발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빵은 발효 시간이 상온에서. 이제 그거는 1차 발효는 이제 빵에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1차 발효 없이 다이렉트로 갔던 거고 2차 발효는 이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빵은 일단은 효모가 건강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빨리 발효시킨 것보다는 적은 양으로 오랫동안 발효시키는 게 빵의 풍미가 되게 좋습니다. 그럼 쌀빵보다 바게트가 풍미가 더 좋다. 이제 이게 이제 쌀하고 밀가루의 성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발효의 시간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이제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랩 처리를 해가지고 실온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놔뒀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발효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2시간 상온, 그 다음에 6시간 냉장 보관 하겠습니다. 아예 공기가 아예 통하지 않게 그렇죠. 발효를 이제 시켜야 그래 안 하면 이제 표면이 마를 수가 있으면은 네. 표면에 있을 때 효모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번에는 광목천을 그렇죠.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표면이 마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거기는 효모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발효하기 전에는 공기가 안 통하게 랩 처리를 합니다. 네, 폴리쉬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8시간,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지금 폴리쉬 반죽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8시간 전에는 요만한 반죽이 이만큼 부풀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 폴리쉬 반죽으로 해서 지금 바게트를 또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반죽에다가 요걸 넣어서 반죽을 하는 걸 하고. 네. 자, 지금 이제 폴리시 반죽이 얼마만큼 발효가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와. 섬유 조직이 지금 되게 네.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 커져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빵의 노화도 지연하기도 하고 빵의 텐션도 좀 더 좋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빵의 풍미가 되게 좋은 거죠. 네. 좀 구수한 맛을 갖다 네, 좀 더 네. 크게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바게트가 되는 겁니다. 바게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가루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밀가루는 강력분이죠. 그렇죠, 강력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강력분 한 몇 그램 정도 강력분 1kg입니다.
지금 이게 1kg인 네네네. 거죠. 네. 그러면은 바게트가 한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바게트가 한 우리가 360g 정도 분할을 하면은 한 6개, 7개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만들 때는 용량을 한 반 정도로 해서 반 정도 네. 하셔도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하면은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왜? 밀가루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밀가루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서 밀가루를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밀가루 100에다가 이스트를 갖다가 한 2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넣게 되고요. 소금은 1.8에서 한 2% 정도 넣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밀가루가 이제 밀가루마다 차이가 있는데 밀가루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한 63%에서 65% 정도. 네. 그래서 좋은 밀가루일수록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먹었을 때 좀 더 식감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 63에서 65%. 그러고 나서 이제 몰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가를 갖다가 전칠해서 만든 당이거든요. 메가당이거든요. 이 당류인데 그 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트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메가를 넣어가지고 빵의 풍미를 갖다 좋게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것도 아까 물에다가 이스트를 용해 주시고 네. 넣고 다음 소금도 넣고 소금 먼저 넣으시고 저 주걱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몰트 요거를 그냥 쓸까요? 옆에 긁으시고 그 반죽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요게 몰트입니다. 네. 한 번만 긁어 네. 내려 주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스트가 충분히 용해되게끔 해주시고 소금도 충분히 용해될 수 있게끔. 그래서 반죽의 목적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덩어리 있는 걸 갖다가 분산시키고 다시 혼합해서 최종적인 거는 글루텐을 갖다가 만드는 데 주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해되는 걸 갖다 미리 용해함으로써 믹싱을 할 때 좀 더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재료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계란, 버터, 뭐 우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부재료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아까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기본 재료만 가지고 갈 때는 부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끝이 좀 더 하드해지고 아까 믹싱이라든지 발효 시간 또 습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 빵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시도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는 이제 이런 믹스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 수제비 반죽 하듯이 이렇게 좀 치대 가지고 하는데 수제비 반죽이 한 3배 정도만 이렇게 반죽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게트를 갖다가 가정에서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라 그래요. 비트를 쓰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제과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거품기를 갖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요 비트를 가지고 한번 반죽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속으로 한번 믹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으로 반죽 하실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은 가장자리 걸 갖다가 중앙으로 넣고 눌려주고, 그래서 또 다시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아, 눌려주면서 네, 그렇죠. 가장자리를- 둥글리네요. 네, 그래서 계속 텐션을 잡아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역시 빵소리답습니다. 되게 잘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이거 하려면은 한 몇 분 정도?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제비 반죽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비 반죽하는 거 한 2배 이상은 해주시면은 좋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숙련되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죽을 끝을 지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이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는 거예요. 접어 넣고 또 다시 때리면은 이게 반죽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글루텐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시고, 자, 요 정도 부피가 됐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제 표면이 마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덮어놨어요. 이거는 젖은 광천이 아니고 네. 광목천이 아니고 네. 그냥 예, 그렇죠. 마른 네, 마른 과목천. 광목천으로. 네. 가정에서는 이렇게 실온에다 두고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부피가 형성되고 나면은 성형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발효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이 지금 발효가 다 안 됐는데 지금 네. 꺼내셨어요. 네, 뭐 네. 하시려고 지금 꺼내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그 작업이 그 벤치 타임이거든요. 네. 벤치 타임 중에 이제 펀치라고 있어요. 네. 펀치는 이제 빵의 텐션을 갖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발효 과정 중에 그래서 펀치의 목적이 뭐냐면은 겉과 속의 반죽 온도가 틀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정립해 줌으로써 반죽 온도를 갖다 균일하게 해주고 네.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스트 활성을 도와주는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치는 그러면 발효 중간에 한 몇 분에 한 번씩. 발효에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지점에서 한 2, 3회 정도 해주면 빵의 텐션이 되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많이 부풀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펀치를 예, 네. 그러면 어디 이걸 뒤집어서 네. 네. 이 소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맞죠? 뽁뽁뽁 하는 소리가 진짜. 이제 이게 이제 CO2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기공이 생기면서 CO2가 생기면서 이제 기공이 생기니까 빵이 이제 부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덧가루를 한 번 더 살짝 뿌려놓고. 자, 요거를 한 2, 3회 정도. 그렇죠. 네. 해주시면 예. 건강한 빵, 네, 행복한 행복한 빵이 빵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 20분 가량 더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분할이거든요. 네. 분할은 이제 반죽 무게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60g씩 오늘 분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0g. 자, 앞에 저울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그래서 막 반죽을 막 자르면은 반죽이 아파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360g. 와, 거의 시내 보이세요? 와우, 360g. 오. 자, 이렇게. 명장님이라 틀리긴 틀리시네요. 오. 그래서 이제 좀 많으면은 좀 덜어내고 좀 모자라면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360g.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360g.
모자랍니다. 네, 이 정도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119라면 크게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남아서 모자라서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밑으로 들어가게끔 반죽에 이렇게 유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 발효를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를 또 시키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간 발효 또는 이제 그 벤처 타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하고 나서 둥글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좁혀지면서 텐션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뗀뗀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형을 하면 빵이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얘가 좀 쉬게 한 다음에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갖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발효를 한 10분 정도 통상적으로. 자, 이제 발효를 다시 상온에서 발효를 하나요? 예, 실온에서 하시면 실온에서 10분. 그러면은 이제 2차 발효가 다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먼저 밀가루를 좀 미기도록 할게요. 천에다가. 자, 미기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자, 성형하고 나서 반죽이 들어붙으면 반죽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럼 이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성형을 해야 돼서. 예, 그래서 충분히 덧가루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자, 덧가루 조금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된 다음에 두께를 갖다가 균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붙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그래서 이때도 또 형태를 약간 직사각형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서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염세 봉합 그래서 균일해야 되니까 두꺼운 쪽에 손이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바게트가 나중에 약간 건강해 보이는 것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염세가 위로 가게끔 해서 들어서 옮겨주는 거로. 그래서 나중에 또 바로 되면 커지니까 약간 공간을 갖다가 여백을 주시는 거로 해서. 반죽이 무게가 있으면 이게 인력에 의해서 자꾸 처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처럼 기본적인 재료만 가지고 밀가루, 물, 소금, 효모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부재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지금 자꾸 처지려는 걸 갖다가 그럼 이제 밑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븐에서 굽기 전에 얘를 갖다가 뒤집어서 굽는 거죠. 그럼 이제 윗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빵의 볼륨감이 뭐 빵빵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는 빵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천보다 조금 길면 요 길이가 60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성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마음에 염려를 두고 약간 직사각형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시면은 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냄새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는 또 몇 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요? 네. 실온에서. 아니,
발효실에서. 그러면 집에서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네. 이제 이때 이제 잘 덮어 주셔야 됩니다. 표면이 마르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성형을 할 때 아까 속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반죽의 힘은 밑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밑에 쏠려 있는 부분을 갖다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빵을 갖다 부른감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음새를 위로 올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뜰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음새가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분할할 때부터 해서 위에 부분을 갖다가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울 때도 그 위에 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고. 끝부분만 살짝.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 잘라볼게요.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막 기공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기공이 많아야 네 발효가 잘 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안에 이제 가스가 원만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안에는 아주 촉촉하고 그 다음에 밖에는 엄청 딱딱합니다. 비스킷 같은. 네네. 자 그러면 명장님 저희 같이 한번 이거 소리 들리세요? 와. 자. 과자 같죠? 장난이 아니에요. 와. 겉은 진짜 바삭하고 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이런 맛을 먹고 한국에 와서 이런 빵을 찾으니까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삭했던 것도 한 3시간 지나면 이 부드러웠던 게 바깥으로 이동되면서 이 아삭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게트는 구고 나서 한 3시간 안에 먹어야 이런 식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바게트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행복하고 인내의 시간을 겪었는데 정말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빵 만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건강한 빵, 행복한 빵.